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두 개의 연금 계좌 안에서 만약에 동시에 연금 개시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관련 내용에 따른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종합과세 됐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는지 그 관련 내용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부터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ISA 계좌 관련돼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독자 질문 내용입니다. 자, IRP 통장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두 개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는 세액공제 받을 용도와 하나는 퇴직금을 받을 그 금액 용도로 활용을 대부분 하고 계시고요. 자, A 계좌는 커버드 콜 ETF로 월 20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B 계좌는 채권과 배당 ETF로 월 1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A 계좌에서 125만 원씩, B 계좌에서 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경우 자, 두 개 모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한 개는 연금소득세, 한 개는 기타소득세인가요? 라는 질문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연금소득세 과세되는 경우와 이제 기타소득세 과세되는 경우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상 연금 수령액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자, A 계좌에서는 연간 1,50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자, B 계좌에서는 연간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동시에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요. 인출 금액에 대한 금액은 연간 2,700만 원을 인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요. A 계좌 안에 들어있는 자금의 속성과 B 계좌 안에 들어있는 자금의 속성을 보통 소득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계좌와 B 계좌의 소득 원천에 따라서는 퇴직소득세, 비과세 혹은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가 모두 다 과세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소득 원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는요. 연금 계좌 안에는 이렇게 4개의 소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금액, 두 번째로는 퇴직금 원금, 세 번째로는 공제받은 금액, 네 번째로는 운용수익, 이렇게 해서 각각의 소득 원천이 발생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세액공제 미적용 받은 금액들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빠져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연금 개시하고 나서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이 있는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금액들이 인출되는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이제 퇴직금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이 들어있는 계좌 안에는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얘네들은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1,200만 원을 수령하든 1,500만 원을 수령하던 관련 퇴직금이 빠져나가는 그 시점에는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를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내 계좌 안에 어떠한 소득들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 금액에 맞춰서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요,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 연간 1,500만 원 미만 수령했을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분리과세 선택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가 빠져나가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했는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인출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소득세와 기타 소득세 과세 여부는요. 자, A 계좌, B 계좌 모두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을 한 경우 추가적으로 A 계좌와 B 계좌의 연금 수령액 합산액이 연간 1,500만 원 이내일 경우에만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내가 인출하고 있는지. 다만 중요한 것은 연금 수령 한도가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전체 토탈로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내가 인출한 금액이 또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이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만 일단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A 계좌에서 혹은 B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혹은 운용 이익이 인출될 경우에는 모두 다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 계좌와 B 계좌의 합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요. 연금소득세 과세되면 저율과세 되는 부분 있죠. 그래서 많게는 5.5%, 적게는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 일단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을 합니다. 자, 다만 A 계좌와 B 계좌 합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이때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던 분리과세 선택하면 기타 소득세 16.5%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A 계좌와 B 계좌에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 한도 A 계좌를 계산했더니 연간 1,200만 원이 계산됐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내가 1,5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300만 원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6.5%가 과세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계좌에서만 발생되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결국에 두 계좌가 합산돼서 연간 1,500만 원 초과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든지 혹은 기타 소득세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유리한 것을 하나를 선택하게 돼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연금 계좌끼리의 수령 한도는 적용되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1,500만 원에 대한 기준은요, 모든 연금 계좌 안에서 우리가 연금을 인출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리고 운용이익이 빠져나가는 그 시점에는 연간 1,50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또는 기타 소득세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 수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만약에 선택해서 신고하면 어떠한 세금이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예시이니까 소득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라고 가정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씩 12달 받으면 연간 1,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라는 가정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적연금은 월 225만 원씩 12달 수령하게 되면 2,7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결국에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요, 2,700만 원에 대해서 16.5%인 445만 원에 대한 세금을 기타 소득세로 납부하고 과세가 종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 엑셀 파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사적연금의 연금 나이는요, 만 55세부터 70세 사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나 해뒀습니다. 해둔 이유는요, 연금 소득 세율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55세부터 70세 이하까지는 연금 소득세율이 5.5%고요. 그리고 70세 초과 80세 이하까지는 4.4%, 그리고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3.3%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연간 수령 금액은 연 1,200만 원,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은 2,7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연간 연금소득 합계 금액은 3,9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1년 동안에 수령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을 합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연금소득공제는 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각각의 표에 의해서, 그죠? 만약에 1,400만 원 초과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플러스 630만 원이 합산돼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을 해주고요. 이 공제값의 최대 크기는 900만 원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제 한도로 넘어와서 연금소득 공제는 880만 원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연금소득 금액에다가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해 주게 되면요, 연금소득 금액은 3,0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여기에 종합소득 공제는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에 대한 공제라고 해서 인적 공제만 적용되는데, 만약에 뭐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보통 은퇴 시점에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적용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냥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만 적용받았을 때를 가정해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에다 과세표준 계산하는 것은 연금소득 금액에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해주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과세표준 2,870만 원의 경우는 15%의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출세 계산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도 뭐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표준세액공제는 일단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적용되면 결정세액이 계산되는데, 자, 결정세액만 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자, 우리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 공적연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일정 부분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설정했었을 때 연간 1,200만 원을 받게 되면요, 매월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17,400원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율만큼은 일단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령하는 2,700만 원에 대해서 5.5%로 원천징수되면 148만 5천 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발생된 결정세액 297만 원에 자, 각각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했더니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실질 세금은 128만 1천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토탈로 지급한 것은 297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낸 건데, 자, 이미 기납부한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128만 1천 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정세액이 일단 297만 5천 원이 발생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단순히 분리과세만 선택하더라도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4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원천징수해간 세금까지 합산하게 되면 생각보다 세부담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더라도 실제로 종합과세를 선택했었을 경우에 세금을 한번 계산하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 노후소득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자금만큼을 인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수령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세금이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계산해서 종합과세를 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타 소득세를 납부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결론입니다.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더라도 세금 폭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거고요.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 달에 세금을 신고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유리한지 여부는요, 반드시 꼭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 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급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들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절세 관련돼서 자, 9월 토요일 날 이렇게 3차 시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와 연금 계좌, 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의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 통해서 관련된 교육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계속 질문사항 많이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제작해서 답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